4.0! 여러 가지 시기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더 늦추면 또 다른 오해가 생길 것 같아서 이렇게 11월에 부랴부랴 했고요.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지속적인 혁신 성장과 포용 국가를 견인해야 한다는 것, 네 번째 민주정부를 만들어서 민주주의가 국민의 삶에 구체적으로 구현되게 해야 한다는 것, 이런 과제와 사가 연관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시작하는 이 항해가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이 길에 폭설이 쏟아지고 폭우의 시간, 폭염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배를 타고 간다는 것, 함께 간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뉴스아이더 오늘의 초대 손님 민주당 도종환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그 민주주의 4.0 오늘 저 말씀을 좀 여쭤볼 텐데 그 전에 네. 문체부 장관 하시고 지금 국회 문체위원장 하고 계시잖아요. 예, 예. 그런 경우는 처음이죠. 전에도 예. 김기춘 법무부 장관이 예. 예, 법사위원장 한 적이 있고요. 예. 그런 적이 있었군요. 예, 장관하고 나서 예. 뭐 전재위원이라든가 뭐 이렇게 몇 분들이 예. 예, 상임위원장을 한 사례는 있습니다. 아, 전에도. 그렇군요. 네, 저는 그거 처음 있는 경우인가 했는데 네, 네. 왜냐하면 장관으로 계실 때 또 그 조직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네. 여러 가지로 일도 많이 하고 그러셨을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또 예산도 따기 위해서 네. 또 장관으로 있으면서 문체에 또 부탁도 하고 그랬을 거고. 근데 이제 또 거꾸로 되셨는데 그쪽에서 부탁하는 것도 다 아는데 네. 뭐라고 하기도 좀 거시기 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 우려들을 하시는데요. 예. 특히나 또 이렇게 비유를 하세요. 그 거기가 친정인데 자꾸 친정 생각을 많이 하게 되지 않겠냐라고 걱정하시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저희가 의원 내각제적 성격이 있어서 내각에 갔다가 오지요. 그런데 친정은 제가 국회죠. 의원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소홀히 하면서 예. 뭐 이렇게 사적인 관계 때문에 비판과 감시 역할을 못 한다든가 그러면 예. 안 되죠. 예. 그건 뭐 저희가 분명하게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것도 걱정하시지 않게 충돌이 하겠습니다. 되면 안 되니까. 네, 네. 예. 사실 맨 처음에 문체위원장 가신다고 그랬을 때 그때만 해도 뭐 야당의 7석 주니 안 주니 뭐 네, 그런 네. 얘기가 있었고 예. 그거 나중에 야당 줄 것 대비해서 농해수라든지 몇 군데는 그렇습니다. 그냥 뭐 조금 네, 가다가 다른 분 바꿔도 괜찮을 분으로 하자. 그래서 저도 그렇게 전화를 받았고요. 그랬죠. 그랬는데 그게 안 되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그 민주주의 4.0을 두고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네. 기본적으로 좀 짧게 무슨 모임이라고 보면 됩니까? 의원들 공부하는 모임인데요. 예. 좀 전에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속적인 혁신 성장을 추동해 나가야 하면서 동시에 포용국가도 역시 견인해내야 한다는 이런 과제를 실천해야 한다.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 예.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 감염병 위기 시대에 국민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그다음에 네 번째 민주정부를 창출해야 한다. 그러려면 민주정부를 국민들이 또 한 번 더 맡으라고 했을 때 그것을 이끌어갈 실력 있고 또 능력 있는 그런 의원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함께 공부하고 함께 실천할 그런 그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함께 공부하는 연구원을 예. 만들자는 이야기를 해서 몇 달간 준비를 해왔죠. 그러면 4.0은 무슨 뜻입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 예. 그다음 네 번째 민주정부의 사, 요 의미를 담아서 이런 시대에 민주주의는 어떻게 구현해야 할 것인가, 예. 우리가 민주주의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담아서 4.0이라고 했는데요. 옛날 노무현 대통령께서 민주주의 2.0 예.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그런데 촛불혁명이 3.0을 구현한 민주주의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직접 민주주의 방식으로 계속 갈 수 없는 예. 대민주주의 체제 하에서의 민주주의는 어때야 할 것인가 이 고민을 무엇으로 표현할까 하다가 제가 민주주의 4.0으로 하자라고 제안해서
논의 끝에 이렇게 도의원께서 장명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안을 했고요. 같이 예. 논의해서 결정을 한 거죠. 네. 민주주의 4.0. 예. 지금 함께 하신 분들이 몇 분입니까? 56명 정도 되는데요. 예. 현역 의원 56명. 다 민주당 의원들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네. 그 자격이 민주당 의원들만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뜻을 예. 같이 하면 다른 데서 올 수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전문가 회원들이요. 40대 전문가 회원들과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예. 저희가 5, 60대가 많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바깥에 있는 연구원들도 60, 70대로 하면은 낡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 걱정되어서 40대 전문가들과 함께 공부하기 위해서 이번 창립 세미나에서도 정재승 교수 같은 뇌과학자라든가 또는 랩 2050 2050년까지를 준비하는 젊은 연구자들 대표인 이원재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을 모셔서 발제를 듣고 토론하고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 보면 이런 공부도 하고 미래도 준비하고 이런 모임을 한번 만들어 보신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많은 함께 하신 네. 분들 몇몇이 네. 문재인 대통령하고 아주 가까운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예, 예. 대선도 다가오고 예. 그래서 이 다음 민주당 후보를 만들어 내려고 힘센 사람들끼리 모였나 네.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있습니다. 네. 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우려하실 수 있고요. 예, 저희가 대신 이 모임을 준비해 오면서 논의 과정에서 후보를 우리가 누구로 낼 것인가 이런 논의를 한 적은 없고요. 또 그것을 주요 관심사 제1 주제로 삼아서 논의하거나 이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당 의원들은 거의 다 신문위원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56명의 현역 의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계파 모임 하지 않겠냐 이런 우려들을 하십니다. 근데 계파 모임을 하려면 배타성 같은 걸 가져서 다른 모임에 있는 사람들은 배제한다든가 우리끼리만 한다든가 되게 이제 이래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희 모임에 다른 모임에 겹쳐 있는 다른 연구 모임, 더 좋은 미래라든가 이런 연구 정책 그룹들과 한 10명 이상 겹쳐 있고요. 또 경국지모라고 해서 경제를 공부하는 국회의원 모임하고도 많은 의원들이 수십 명 의원들이 겹쳐 있고요. 경국지모 경제를 공부하는 국회의원 모임이라고 예. 또 있습니다. 그럼 경국지석에도 땄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학생운동을 같이 하는 의원들 모임인 민평련이라든가 이런 예. 모임들이 또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임에 겹치는 의원들도 있어서 여러 모임과 겹치는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예, 배타적인 56명만 모여있다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걱정을 좀 덜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만 볼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게 볼 수도 있나요?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것이요. 예, 어떤 인터뷰에서 홍영표 의원이 예. 제3 후보, 제4 후보 그러게요. 얼마든지 낼 수 있다 이렇게 예. 이제 발언을 시사 프로그램에서 발언을 한 것 때문에 그렇지 않냐 이거 봐라 이게 증거다 이제. 그렇지만 또 그분이 4.0 대표로 이야기한 것은 아니니까. 또 제가 그래서 그 인터뷰한 내용을 자세히 봤더니요. 예. 원론적인 이야기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다. 정치는 앞으로 1년 반 남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후보가 또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 그런 원론적인 의미를 예. 담아서 이야기한 것이 그럼 그렇지 제3 후보를 준비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전달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론적인 의미였다고 해석해 알겠습니다. 주시면 그 모임 좋겠습니다. 대표를 지금 맡고 계시죠. 이사장 직함이시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네. 재단인가요, 그게? 재단입니다. 법인입니다. 법인. 네. 예. 국회 법인으로 지금 그래서 이사장을 등록 맡고 준비를- 계시군요. 예. 대선 얘기가 나오니까 그쪽으로는 제가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만 다만 그것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중진 의원이시고 또 그 모임의 또 좌장이시고 이 다음 대선의 시대 정신은 뭘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역시 이 다음에 시대 정신도 민주주의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민주주의가 구체적인 우리 국민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그런 민주주의, 그런 민주주의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요. 지금 민주주의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인식입니까? 민주주의가 잘 안 되고 있다라고 지금 독재다 이런 의미를 담은 것은 아니고요. 예. 여전히 민주주의가
절차적 민주주의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그게 민주주의가 구체적인 삶에 구현되는 민주주의, 변화하는 시대의 민주주의, 특히 아주 격변하는 그 문명 전환 시대의 민주주의, 이런 시대 민주주의는 어떤 민주주의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변화한 시대 민주주의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변화하는 시대의 민주주의는 어떤 모양일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자리 이런 것들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일자리들이 생기고 예. 또 없어지는 일자리들이 나오고 거기에서 이제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생기는 급격한 변화. 예. 뭐 많은 돈을 버는 일자리들이 생기는가 하면 순식간에 사라지는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는 우려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속에서 역시 정치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속에서도 균형을 무엇으로 잡아야 할 것인가? 어떤 균형을 잡아가면서 민생이 파탄에 이르지 않게 하면서 또 성장은 혁신적으로 가게 하면서 어떻게 국민들을 포용하면서 끌고 갈 것인가의 이 균형을 잡는 것은 정치적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 그 정치적 역할은 민주주의의 바탕을 둬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하는 겁니다. 이 다음 대선의 시대 정신이 뭐냐? 제가 이런 것을 그 나오는 대선 주자들한테 다 이렇게 한 번씩 여쭤보는데 통합, 뭐 갈등의 해소 이런 이야기하지만 민주주의라고 말씀하신 분은 처음 뵙습니다. 민주주의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이런 책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책을 보면 정말 민주정부인데 그 민주정부도 민주주의를 제대로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런 적은 어떤 것들일까요? 그거는 이제 권력의 그 분산이나 균형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권력이 늘 말하자면 지금도 사람들은 청와대에 있다 또 아니면 뭐 특정 집단에게 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서울에 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 균형을 이루면서 지역에도 있어야 되고 분산해야 되는데 예. 균형 발전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리고 자치 분권을 이루어야 되는데 여전히 서울에만 있고 중앙에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또 청와대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정말 삼권 분립이 제대로 유지되고 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또 사법부와 행정부와 입법부가 서로 견제를 이루면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함께 발전하고 이래야 되는데 권력이 어느 한쪽에 있다. 예. 예를 들면 사법부에 가 있다. 사법 만능주의라는 말을 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사법부에 갔다 모든 것들을 판결을 맡기고 예를 예. 들면 뭐 무슨 수도 이전까지도 사법부에 가서 맡기고 국회의원끼리 해결할 일도 사법부에 갔다가 예. 서로를 고발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입법부가 제대로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의회주의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그리고 권력을 서로 견제하면서 청와대 정부 소리가 나오지 않게 예. 해야 하는 것도 의회의 책임인데 그런 면에서 역시 민주주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왜 민주주의를 강조하셨는지 말씀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혹시 그 안에 개헌에 관한 것도 있는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좀 자주 나와주세요. 제가 좀 나눠보니까 나누고 싶은 얘기도 많이 있는데 네. 시간이 많지만 한 가지만 궁금한 것 더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정치하면서 이렇게 시 쓰는 분들은 계시지만 네. 원래 시인이셨다가 정치인이 되신 분도 있습니까? 시인이었다가 정치인이 된 사람들이요. 앞에 우리 의원들 중에도 여러 명 있었고요. 아, 네, 뭐 그러시군요. 김영환 의원도 시인이었다가 뭐 그렇죠. 장관도 하고, 근데 이제 예. 워낙 유명하신 김한길 시인이라서 대표도 소설가였다가 예. 이제 정치를 하셨고요. 저는 뭘 여쭤보고 싶냐면 시인이 왜 정치를 하게 되셨을까? 그 부분이 좀 궁금했어요. 초기에 이제 처음에 비례대표로 들어올 때는 문화예술계를 대변해서 문화예술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제 찾아보자라는 권유로 정치에 들어왔는데요. 좋은 삶은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좋은 삶은 좋은 정치 없이는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죠. 고대부터 시작해서 늘 이게 그 정치에 주어진 최고의 과제이죠.
좋은 정치를 해야지만 좋은 삶이 구현된다. 근데 좋은 정치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한 번 들어왔다가는 한 번 더하게 만드는. 좋은 삶을 만들기 위해서 나중에 시간이 될 때 좀 더 많이 들려주십시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주당의 도종환 의원과 인터뷰였습니다.